자,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예, 오늘 이게 저희가 이 소중한 책에 나와 있는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옛말이 있었다. 이제는 이대남이 한을 품으면 윤석열 같은 괴물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현재 우리 사회 20대 남성들의 정치 의식이 70대 노인층과 동일하다고 한다. 보통 일이 아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보도자료가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지난 대선이 레디컬 페미니즘 때문에 망했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김용민 PD님이신데 외롭지 않게 된 상황이에요. 훨씬 권위 있는 주장을 하시는 분 바로 배수찬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우리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설명하면은 우리 정선태 교수님. 과 이제 후배시죠? 네, 후배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후배시고 대학원까지 마치시고 울산대학교 교수가 되셨는데 그걸 이제 가르치는 위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갑자기 배우는 모드로 전환을 해서 독일 가서 공부하시고 또 학위 받아서 돌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된 인생의 곡절입니까, 교수님?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마 교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또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예전부터 인문학 하는 분들은 좀 독일 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좀 환상이라면 환상이고 뭐 그런 꿈이 있었어요. 아니 국문학과면은 그 한글, 그렇죠. 한국어만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국문과를 간 게 좀 이제 제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그 영어가 너무 무서웠어요. 영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영어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국문과를 갔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자꾸 영어나 뭐 독일 쪽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 유학의 꿈을 꾸게 됐고 그 손준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도 옛날에 학원 하시기 전에 그런 독일 유학 꿈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현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12.3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날 전 독일에 있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후배가 연락을 줘가지고 다행히 뭐 잘 해결이 됐죠. 한 분도 뭐 다치지 않고 잘 해결이 됐는데 뭐 끔찍했습니다. 제가 1월 9일 날 귀국을 했고 정말 뭐라 그럴까 뭐 3월 달에 3월 7일 날 뭐 탈옥도 일어나고 탈옥 4월 4일 날 뭐 결국 윤석열의 탈옥 최근에 또 5월 1일 날 사건 있고 막 이러면서 가슴이 늘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정리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똑같은 그렇습니다. 감수성과 똑같은 어떤 시기와 좌절을 겪으시면서 함께 달려오신. 근데 또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국내 상황 보시면서 더 조마조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미국에 사는 분을 봤는데 그 몸 불편하신 어머니가 행여 투표를 안 하실까봐 어머니가 이제 자기하고 정치 성향이 같은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그 수백만 원짜리 티켓을 끊고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붙잡고 모셔다 드린 거야. 투표장으로. 효도이면서 또 얼마나 애국심이 투철했는지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또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신 분들 모두가 다 이제 훨씬 더 애국심이 투철해지신다는 얘기가 빈말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도 우리 교수님 소개해 드리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는데 레디컬 페미니즘이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괴물 윤석열이 탄생하는 데에는 20대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좀 공감을 해주시는 건가요? 뭐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한 2030 남성 유권자층, 그리고 보수 세력의 그것을 이용한 보수 세력,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준석이라는 구심점.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좀 더 얘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 분노한 2030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김용민 목사님도 동의하실 텐데, 그 분노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사실 이제 제가 문학 전공이라 감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좀 김용민 목사님 오늘 처음 뵀는데 좀 예전부터 좀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냐면은 예. 우먼스 플레인 뭐 많이 사람들 보지 않았지만 예, 저도 뭐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때 성각자들이셨거든요. 사실 2019년도에부터 이미 김용민 선생님, 뭐 이선옥 선생님 그리고 지금 뭐 너무 유명해지신 정영진 예. 정 PD님 그런 한남 분들이 충장. 나오셔가지고 한남 충장님 나오셔가지고 예.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었죠. 예. 근데 그게 사람들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 그때 예. 제가 어저께도 잠깐 들었는데 이거 사람들이 안 보면 어떡하냐고 약간 이렇게 유튜브는 안 보면 그만 아니냐 예. 그런 식으로 네. 약간 체념적으로 얘기하시는 얘기 들어서 네. 예,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별 말씀. 예. 아니 왜냐면 예. 그렇다 하더라도 꼭 네. 알아야 할 것은 네. 우리가 전파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예. 사실 2019년이었나 18년이었나 19년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우리 이선옥 작가 모시고 네. 우먼스 플레인 네. 그때 개그맨 황현희 씨도 네. 함께 네, 했어요. 황현희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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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송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생소해했고 예. 뭐냐 그러면 그럼요. 우리가 예. 페미니즘을 포기하자는 얘기냐 예. 포기해야지. 근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냐고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벌떼같이 반발하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결국 그게 2022년 대선에서 패배의 주요 원인이 됐다면은 예. 그래도 생각을 당신은 안 바꿀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봤었어야 했어요, 정말. 예. 제가 그래가지고 예. 유튜브에 이제 더해서 이제 예. 화력을 지원해드리려고 이렇게 책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분도 책을 아니고 썼습니다, 제가. 예. 우리 또 인문학자시고 네. 또 그래서 또 이제 아무래도 예. 젊은 우리 남성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셨으니 예. 그들의 분노와 또 좌절에 대해서도 네. 깊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얘기 좀만 해볼게요. 예. 일단 그 간단하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퀴즈를 예. 5개 단어인데요. 예. 아마 박영식 PD님도 다 아시는지 예, 좀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뭐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요. 알바노는 다 아시죠? 알바노. 알바노를 예. 알바가 아니란 얘기인가요? 예. 알바 아니다. 나 알바 아니다. 몰랐습니다. 예, 저는. 모르셨군요. 예. 아, 예. 예. 이게 청년들의 개인주의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내 알바 아니다. 심지어 요즘 애들이 이응 쌍비읍 니은으로 막 쳐서 합니다. 네. 예, 뭐 펜코 같은데 보시면. 네. 이응 쌍비읍 니은이요. 예, 이응 쌍비읍 알바노라는 얘기죠. 알바노 막 이러는 거죠. 예, 알바노 뭐 어떻게든 예. 나 알바노 막 이러는 거죠. 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건 쉬워요. 똥86. 똥86이요. 알죠. 그러니까 이제 예. 586에 그렇죠. 대한 그 어떤 586을 부정적인 인식. 조롱하는 거죠. 예. 그거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네. 권 말고 권. 권충. 권충이요? 권충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권충. 그건 혹시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운동권에 대한 맞습니다. 운동권 비토. 벌레. 운동권 벌레들 뭐 이런 뜻입니다. 권충이다, 권충. 이 권충들 막 이런 거죠. 이게 예. 똥86 뭐 이런 거죠. 예. 예. X86도 있습니다. 정말 말을 못 하겠는 그런 게 예.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금인찍 혹시 아세요? 금인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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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을 찍을 거야? 그래도 민주당 그래서 그래도. 민주당 찍겠다고 펜코 금인찍? 유행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막 못하니까 예. 윤석열 찍어도 되나 막 그러니까 윤석열 이거 아닌데라니까 딴 애들이 막 나타나서 그래서 민주당 찍겠다고 그게 아이고 이런. 금인찍입니다. 금인찍. 예. 예. 마지막은 이건 상당히 좀 수위가 센데 네. 하겠습니다. 그 혹시 제가 오해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일배가 아니고요. 네. 혹시 중력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중력절. 명절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력절. 중력이 쩐다가 아니라 중력절. 예, 뭐 명절. 이거는 개천절, 제헌절처럼. 제가 미뤄 뭔지 짐작컨대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인 맞습니다. 거죠? 예. 5월 23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5월 23일 이요? 일베에서 5월 23일을 나타낼 때 중력절이라고 쓰고 아마 일베 DC나 펜코 같은 애들도 다 알 거예요. 근데 펜코에서는 안 씁니다. 펜코는 이제 자기들은 착한 펜코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기들 일배하고는 다르다. 선을 그었어요. 그렇죠. 예.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말들이. 그러니까 사유가 너무 잔인하고 폭력 성향이고 조롱 성향이 지금 막 결합돼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이 뭐 아이들도 아니죠 이제 그 사람들이 20대 학생, 20대 30대 사람들의 남자들이 특히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이게 막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을 좌파라고들 많이 애들이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그러면서 이제 좌파는 약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나쁜 사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자기들이 약하다고 자기들도 약자죠 사실은 그런데도 자기들이 왜 민주당을 싫어하냐
걔들은 지금 이 세상이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포기하고 조롱하고 그런 식으로 세계가 그 아이들의 머릿속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온라인 커뮤니티 영향이다.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 아마 5개의 단어면 충분히 감이 오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극우가 된 게 아니라 극우 커뮤니티에 설계자가 들어가서 예. 게임하러 들어온 아이들, 게임 정보 얻으려고 들어온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우파 사상을 막 주입시키면서 게임에 대한 제한, 제약을 민주당 정부가 만들고 있다. 얘네들은 거의 파쇼다. 이런 이미지를 자꾸 심어줘가지고 이 학생들로 하여금 또 젊은 남성들로 하여금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 반대 정서를 심어줬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게 이런 이게 신조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조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트렌드를 반영해서 줄임말로 나타나거나 거기에 혐오나 차별이 담기지 않아야 뭐 신조어라고 우리가 붙여줄까 말건데 여기에 등장하는 건 사실 혐오 표현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젊은 친구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재미나 엔터테인적 요소로 활용하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 근데 큰일이 나 있다고 봐야 돼요. 이미 나 있어요. 엎질러졌어. 아이고. 두 번 안 나게 해야죠 이제.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단순히 뭐 누가 그렇게 뭐 알려줬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 테고 그들의 어떤 불만과 또 이 그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자극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 예. 제가 이번에 책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 10가지 정도의 사건을 얘기했는데 5개만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999년 12월 23일 날 그 헌법재판소일 거예요 아마. 군 가산점 폐지 때문에 그때 이제 남자들이 많이 이제 그때는 크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 그때는 크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인터넷 커뮤니티도 뭐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점점 크게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그 기억이 남는 게 한 그 페미니스트가 그 군 가산점 문제와 관련해서 군대 갔다 왔는데 그래서요 깔깔깔. 뭐 그런 거 조롱하는 거 뭐 군캉스니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죠. 군대를 군캉스라고 그러고 막 그런 말을 했었죠. 뒤늦게 그게 막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09년 10년 후에 이건 뭐 또 개인 얘기를 또 꺼내는 거 그런데 그 11월 달에 무슨 미녀들의 수다라고 TV에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다 뭐 그런 얘기 하신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혐까지는 아닌데 여성들이 좀 많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다 기억하실 텐데 2013년도 7월 달에 그 성재기 씨라고 남성연대 투신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성재기 씨가 뭐 지금 우리 진보 진영 소위 진보 진영에서 크게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이 좀 소외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좀 남자애들이 많이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2010년대 초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때 일베가 막 발달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2015년 8월 달에 워마드라는 거 생기죠. 뭐 메갈리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남자 그러니까 여혐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도 남혐을 하겠다 그러면서 남자에 대한 여성들의 이제 반격이 나타나면서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 7월 9일 날 정말 끔찍한데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또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이거를 거의 페미니즘의 위기 좀 말을 좀 세게 하고 싶은데 저는 페미니즘의 거의 파탄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이 뭐 결국 원인은 아니지만 페미니즘이 부작용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성계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참 이거 당혹스러운데 말씀드리기가 그냥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의 하나다 그냥 그 정도로 약간 일축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드러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왜 드러난 게 있어야 폭력이라고 하든 뭐 안 하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드러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형사적으로 뭐 규명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성폭력 사건 쥐들 머릿속에서는 성폭력 사건이지. 근데 사실 그 이전에 말이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빌드업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냥 남자 사냥이 뭐 미투 열풍도 있었고요. 맞아요. 물론 네. 그 중에는 정말 그 실제 가해자 피해 사례가 있고요. 그렇죠.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이 필요한 사건도 있었겠지만은 그 뭐 아닌 것도 그냥 미투로 엮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네. 쓸데없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들도 막 나오게 되고 네. 그런 와중에 그 아까 정영진 얘기 나왔고 그 앞서서 김용민이가 방송에서 잘렸어요. 특정 발언 하신 것 때문에 논란이 된 거예요? 그 무렵에 했던 특정 발언이면 책임을 질 마음이라도 있는데 예, 과거의 이미 것? 그 총선 때 한번 그 발언 때문에 내가 한번 죽었잖아. 근데 또 다시 그 사건 가지고 또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콘돌리자 라이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잘렸는데 그 뒤에 예. 정영진이가 EBS에서 했던 발언 있잖아요. 방송에서 나간 발언인데 그걸 가지고 막 또 여혐주의자다 이렇게 몰려가지고 MBC 라디오 싱글벙글쇼 진행을 맡으려고 했는데 기억납니다. 잘렸어요. 그게 지상파 입성하려고 하다 실패한 사례가 그렇죠. 그게 2020년에 벌어진 일인데 2020년 7월 9일 박원순 시장 사건 전에 벌어진 일이야. 네. 그러니까 이때 맞습니다. 그 페미들이 그냥 남성의 이른바 남성 스피커들 한 명 두 명씩 좀 이름이 그나마 얄팍하게 알려진 사람마저도 죽여서 전공을 쌓아가던 때였어요. 그 박원순의 죽음을 이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아주 사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네. 아유, 우리 목사님이 너무 정의롭게 몰입하셔가지고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내가 피해자니까. 네, 그럼요. 2020년 그 사건이 있었고 또 이게 5가지를 제가 얘기했죠. 군가산점 폐지, 그 다음에 키 작은 남자 루저 발언, 그리고 성재기 씨의 그 정말 그런 참 무망한 이상한 죽음, 그럼으로써 남성들의 상실감, 네. 그다음에 워마드로 인한 남혐, 그리고 네섯 번째가 이제 박원순 사건이 5가지고요. 그래서 2022년 3월 9일날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당선되고 말았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탄생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긴 서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저는 거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네. 그 아직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대남들의 그 어떤 불만, 뭐 비단 이런 페미니즘 이슈들도 있었지만은 누적된 불만의 어떤 요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논란이 될지 모르겠는데 연애를 못해요. 끔찍하죠. 초식남이란 말 아시죠? 그들이 뭐 육식을 못하고 초식한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연애를 못합니다. 연애를 못해요. 심지어 뭐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뭐 특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 들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연애를 못하니 그 연애 못하는 감정이 이런 여성에 대한 혐오로 비화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이대남들의 지금 불만, 또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대남들은 지금 뭐라 그럴까 잠깐만요, 선생님. 질문이 조금 이대남들은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소리를 제가 사실 2010년대 이후에 그 지금 뭐 청년 실업 문제 계속 일어나고 결혼 어렵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또 한국 경제는 또 희한하게 발전을 계속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가 점점 더 화려해져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점점 많아진단 말이죠. 글쎄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2017년 이후에 그 페미니즘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즘 대통령을 선언하시고 여성들을 막 이렇게 우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단 말이죠.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청년들에게 좀 점점 그 화를 돋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랄까 부동산 문제 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섰고 그것을 이제 이준석이 잘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전략도 일부분 있었다. 정치 쪽에서도 그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앞서 이제 그 서사나 소위 이제 이대남의 상황을 짚어주셨으니까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나 페미니즘을 이제 주창하는 쪽에서는 이른바 이게 뭐랄까 우리가 혐오의 정서의 피해자이다 보니까 아까 미러링 차원에서 남혐 정서도 어찌 보면 타당한 것이다. 근데 일부 학자는 그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라고 제가 차마 얘기는 못하는데 왜 그러세요? 남염은 없다. 남염은 없다. 남염은 없다. 남자는 권력자기 때문에 남염이란 말은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남염을 정당화했단 말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페미니즘에 대해서 누가 이걸 반대하냐 이 마음으로 그럼요. 페미니스트 대통령 운운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아주 이렇게 직공 들어가죠. 네네. 페미니즘이 뭐가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그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미니즘 혐오하는 거를 페미 집단이 이제 백래시다, 네. 반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요. 지금 네. 청년 남성들이 하는 거는 얘기하는 거는 뭐 좀 이렇게 좀 자기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성평등에 반대하니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양성평등을 완벽히 실현하는 게 우리 목표다.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남자애들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성 징병도 남녀 평등 아니냐 완벽한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 이게 이게 말장난 같죠. 우리 같이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예. 아니 어떻게 남녀 평등이 남녀가 같이 군대 가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정서를 조금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 지금 말씀하신 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주장들이 오늘날 약간 여성 우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남자애들은. 근데 이건 완전히 양성 평등이 아니라 네. 이건 여성 우대다 지금. 여성에 대한 여성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걔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면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저는 책에도 썼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요즘 이대남들이나 20, 30대 남성들은 단군 이래에 가장 까다롭고 가장 기대치가 높은 유권자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요? 예, 아니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분석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때만 해도 20대 저희가 20대 때 지금 박영식 선생님은 조금 젊으시지만 저희보다 우리 때만 해도 아이폰이나 뭐 테슬라나 뭐 나스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리는 그런 거 있지도 않은 것도 많았고 AI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이야기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통신이었죠. 그럼요. 천리안 나우놀이. 근데 요즘 아이들은 실제로 나스닥에 투자를 합니다. 제가 그 슈카월드라고 20, 30대 애들이 많이 보는 그 이게 있는데 거기 보면 댓글 쫙 올라가잖아요. 거기 정말 제 인상 머릿속을 딱 때린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나스닥이 신이다. 우리의 신은 나스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정말 뭐라 그럴까 그 뭐랄까요 그 아이들이 욕심이 되게 커요. 욕심이 되게 큰데 여자들한테만 자꾸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쪽 사람들만 우대해 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막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 실제 자기들을 받아줄 자기들의 목소리를 받아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국민의힘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여자들만 자꾸 챙기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박탈감. 맞습니다.